것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러티브 아까 감독님이 이제 뭐 이 영화 이야기 스토리도 없고 배우도 없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모든 걸 다 빼고 찍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업을 하신 데는 좀 다른 의지? 영화를 찍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지가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유로 작업하게 되셨는지.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만들려고 보통 영화 만들듯이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사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생략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게 될지 뭐 생각지 못하고 만들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 아모레 퍼시픽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조금 찍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사진 작업도 네, 하시니까. 사진 작업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여기 먼저 하신 반신반의 박창경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미술을 또 기반으로 하고 맞습니다. 영상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처음으로 영화제에도 오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가서 보이는 풍경들이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여기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즐겁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워지다가 점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행이 길에 널려 있음을 보게 돼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혼란을 많이 겪고 조언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중산간 이상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없는 곳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잠도 자고 처음에는 한 1년이면 하겠지 하고 갔는데 하다 보니 천여일이 넘게 되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있다 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상태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겨남과 사라짐 그리고 생사만 섞여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간대가 다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린들을 모으고 모아서 고르고 골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를 정교하게 나열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러티브나 뭐 배우나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거는 원래는 그런 욕심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찍으면서. 근데 그거를 참는 게 추운데 다니고 자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하고자 싶은 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누르고 끝까지 눌러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날 뭐 한국 영화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다양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것도 느꼈는데 이게 뭐 영화로서 호명될 뭐 무엇을 하나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그 공간에서 어떤 상태 그게 오늘날 극장이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 되게 좋은 사원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고 그게 가능하도록 내러티브가 없지만 또 그것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목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 이런 것들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제목이 오버데어라는 어디 저기 그 너머 어딘가를 이렇게 영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음악 감독님께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사실 자연의 소리로 뭔가 이렇게 젖어들 때쯤 마치 잠을 깨우듯이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가 우리의 영혼을 저 깊은 곳까지 뒤흔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컨셉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또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풍경들은 그 실제로 보는 풍경보다 훨씬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고 몇 년 동안 그 사진들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생명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를 볼 때처럼 이게 지구인지 사후세계인지 막 이런 그냥 그냥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음악을 고민하다가
무의식의 세계 이런 거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그 음악이 있거든요. 가멜란이라는 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인데 그것과 그 이렇게 바람 소리, 이렇게 자연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바람 소리나 파도 소리 이런 걸 들을 때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여성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를 접두사로 많이 쓰잖아요. 뭐 mother tongue, 뭐 mother universe. 그런 것처럼 여성의 목소리가 이 어디인지 모를 이 풍경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겠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게 소리가 다른 대사가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음악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천일 동안이란 말씀하셨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촬영을 하신 거고 이렇게 영화 보면 쭉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그리고 채도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든 작업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작업물이 나온 게 아닐까 관객들이 보시는 그래서 또 두 분께도 그리고 아까 객석에 앉아 계신 또 배우님께도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두 영화 모두 뭐 어느 영화든 좋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데어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카메라에 담거나 아니면 자연을 담을 때도 그 일부분 꽃 아니면 뭐 나뭇잎 이런 것만 담을 때는 연출을 하기가 더 쉽고 의도를 높이기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찍으신 것처럼 자연 전체를 이렇게 프레임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아쉬운 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 작품을 포함해서 이전에 유사한 처음으로 영화 비슷하다 혹은 영화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 필름을 만든 것도 입석 부분이라는 필름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 기간 중간에 그것도 역시 사람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전에 찍어왔던 사진들도 사람이 등장하지는 한 번도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하나도 못 찍어서 사람을 찍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핀잔을 받고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고 들고 찍는 사진을 찍어본 적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프레임들이 픽스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일관되게 해왔던 방법 중에 제가 취하는 형식과 같은데요. 제가 특별히 여기에다가 어떤 감정이나 물론 이때 이런 곳에 가서 이러한 구도를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개입은 당연히 되지만요. 제가 경험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왜곡 없이 그리고 약속을 한 거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다 맞추고 가능하면 왜곡 없이 그리고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 시퀀스를 제외하고는 다 정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거기에 풍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시간 왜곡을 할 필요도 없고 색깔을 과하게 바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과장되게 앵글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냥 있었던 상태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움직여도 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라는 소위 말해서 재주를 좀 부려볼까 했는데요. 처음에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곧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으면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사실은 여기에 담지 못한 무수하게 많은 조각들이 더 많은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간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엔드 크레딧까지 이렇게 영상에 올라가는 걸 보고 빼기 진짜 힘드셨나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맨 뒤쪽 분. 저도 오버데어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자연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물의 움직임에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저는 보면서 느꼈거든요. 뭐 다른 생명도 많다고 하셨지만, 근데 그 자연의 대표물이라면 그런 걸로 물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질문으로 먼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물 그리고 눈, 바람 이렇게 계속 그것만 쫓아다녔어요. 그것들이 강한 생명력과 혹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 근데 뭐 질문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물이라는 거는 가장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밖에 나가서 우주를 갈 때도 물을 찾아서 나가는지 그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근원이 되는데 물이 기체화되고 고체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시간과 더불어서 순환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동서남북 높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무수하게 그리고 극심하게 날씨도 다르고 이렇게 일교차가 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후적 변화가 하루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로 인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서로 다른 시간, 상태, 풍경 그리고 위치를 굉장히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44분에 놓으니까 또 다른 경험을 이 필름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질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 거는 정확히 사실입니다. 네. 네, 원래 이 영상작업을 의뢰한 아모레퍼시픽에서 의도했던 소재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둡고 무섭게 나왔다고 뭐 화면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실 이쁜 화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의뢰 제주도를 가면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올라오는 그런 풍경들이 그런 곳은 한 번도 안 가게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 다음에도 또 의뢰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네, 질문을 또 받아볼 텐데 오버데어에 관해서 감독님 안 나오긴 하셨지만 또 좀 질문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네. 세 번째 줄 반신반의 이민지 배우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반신반인데 오버데어 네, 일단 반신반 영화 너무 잘 봤고 오늘 너무 예쁘시고 일단 질문은 뭐냐면 어제도 예쁘셨어요. 네, 내일도 예쁠 거고. 그 영화 찍으시고 이렇게 영화 다 나온 거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아쉽다 싶은 부분과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싶은 부분 두 가지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괜찮다라는 장면은 사실 없고요. 제일 좀 찍으면서도 조금 걱정을 하고 좀 봐도 어색한 장면은 BJ 대동강 언니를 연기할 때 모습인데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제 모습을 보는 게 어색한 사람인데 그렇게 또 발랄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본 적도 처음이었거든요. 가발도 쓰고 렌즈도 껴보고 그래서 대동강 언니를 연기할 때가 제일 좀
제 나름의 고비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이게 북한말을 하는 거나 뭐 강을 건너는 장면이나 이제 물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몸이 힘든 장면인데 오히려 다른 장면들보다 그 BJ 연기할 때가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대사도 상당히 많았던 장면인데 그거를 한 번에 찍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쉬운 장면이라고 한다면 대동강 언니이지 않았을까. 지금 시키면 좀 더 발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볼 때마다 항상 좀 어색해요. 네. 아니 또 내일 또 감독님이 오시니까 그때 지부에서 좀 평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민지 씨 유튜브 해도 좋겠다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러면은 박수 쳐주시는데 혹시나 그 뭐 작품의 의미나 뭔가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때문에 못 하시는 거면은 저희 반신반의 PD님이 이 자리에 또 와 계시거든요. 대신 감독님을 대신해서 또 얘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꼭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고 뭐 내일도 있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맨 앞에 분. 네, 저 반신반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배우님께서는 그 반신반의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그 계속 물이 흐르던데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던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반신반의라는 제목은 사실 찍으면서도 정말 느낌대로 반신반의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도 반신반의인 상태이기는 해요. 이게 또 감독님이 만든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 영화를 통틀어서 어떤 작품들은 또 관객분들이 보시는 거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또 느낌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작품이죠. 영화라는 매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연기한 리설이라는 친구가 원래 북한 사람인데 남한으로 오게 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남한에서 지내게 된 역할이잖아요. 나중에 또 북한을 또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의 입장도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 누구 여긴 어디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속해 있는 데는 어디고 나는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뭔가 목적성을 잃게 되는 그런 느낌의 반신반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이라는 의미는 저한테는 어떤 압박감이나 그 건넜던 강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고 나를 조여오는 그런 압박감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고 연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작품 모두 또 이제 영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업, 또 뭐 조각 작업, 가구 디자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창경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사진 작업도 하시고 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굉장히 독특하고도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났는데 아마 이제 미술관에서도 이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인사 한마디씩만 하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감독님 먼저 드릴까요? 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전시장, 그리고 뭐 영화관 이런 데서 만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있을 GV에도 감독님과 함께 참석하니까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내일 GV도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너무 또 1년 만에 찾은 부산 영화제인데 너무 기분 좋고 최대한 즐기고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왔고 즐기신다고요? 네, 왔고 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도 부산 영화제 남은 기간 동안 재미있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